세계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 중 하나로 기억되는 아편전쟁. 이 전쟁은 단순히 오랜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죠. 왜 아직도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동서양 관계에 어떤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한 문명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고통의 상흔이 한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한 그 밑바탕에 깔린 동서양 문명의 근본적인 충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서 전 세계로 교역의 지평을 넓히며 새로운 시장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반면 동방의 거대한 제국, 청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의 국권이 뿌리내린 채 외부 세계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명의 만남은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죠. 영국은 청나라의 비단과 도자기, 특히 차에 열광했습니다. 새벽녘 피어나는 안개 속에서 수확된 향긋한 차는 유럽인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호품이 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청나라는 서양 물품에 큰 관심이 없었고 영국은 차를 사들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은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은화가 마치 강물처럼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영국의 금고는 점점 비어갔고 무역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이 불균형은 영국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영국 동인도 회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되는 양귀비는 강력한 마약성 물질인 아편을 만들어냈고 영국 상인들은 이 아편을 중국에 몰래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에 불과했지만 곧 그 양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아편은 청나라에 굳건했던 무역 장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고 이는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저우 항구에는 서양 상선들이 줄지어 정박했고 그들의 뱃속에는 차가 아닌 어두운 욕망의 결정체, 아편이 가득 실려 있었죠. 영국 상인들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사업을 논하는 동안 그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독약이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청나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유층과 일부 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것이 순식간에 평범한 백성들의 삶까지 파고들었죠.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아편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아편을 사들이기 위해 다시 은이 중국 밖으로 유출되면서 앞서 차 무역으로 벌어들였던 은은 다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사회 기강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청나라 조정 내부에서도 이 아편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서양 세력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고 개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개방론을 주장했지만 대다수는 아편의 해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양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척화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칙서였죠. 그는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력으로 아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임칙서는 광저우로 부임하자마자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을 모두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아편을 압수하여 바다에 버리는 이른바 후먼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들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러한 단호한 조치는 영국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평화로웠던 동서양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먹구름은 서서히 청나라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임칙서의 단호한 아편 단속,
이른바 후먼 조치는 결국 영국에게 강력한 전쟁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국은 자신들의 무역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결정했죠. 1840년, 검은 연기를 뿜는 영국 함대가 청나라 해안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양의 오랜 문명과 서양의 거대한 근대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1차 아편전쟁이 비극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최신식 증기선과 강력한 대포,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병력을 앞세웠습니다. 마치 총과 칼이 맞서는 싸움이랄까요?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목성과 구식화포, 그리고 전통적인 전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시대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영국의 한포 사격에 청나라에 경고했던 해안 요새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압도적인 근대 무기를 갖춘 영국군 앞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했던 청나라 군대조차도 힘없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저우를 시작으로 주요 항구 도시들이 차례차례 함락되었고 영국군은 내륙 깊숙이 진격하며 청나라의 심장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1842년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난징에서 굴욕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난징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청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콩 섬을 영국에 영원히 할양해야 했고 광저우 외의 상하이, 푸저우, 샤먼, 닝보 등 5개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여 영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으며 영국인에게는 청나라 법이 아닌 영국법을 적용받는 치외법권까지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조약문에 서명하는 청나라 대표의 손은 아마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 문명의 자존심이 다른 문명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고 주권을 침탈당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겪게 될 길고 긴 굴욕의 세기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난징 조약 이후 청나라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라는 허울뿐인 자부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이 조약을 빌미 삼아 청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며 이권 침탈을 가속화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약해진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듯한 형국이었죠. 열강들은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조차지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아편전쟁은 단순히 영토나 경제적 손실만을 남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겨 넣었습니다. 서양 문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우리 민족이 당한 치욕을 절대 잊지 말자는 반서구적 민족주의의 씨앗이 바로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중화 문명이 서양의 오랑캐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트라우마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아편전쟁이 아픈 기억은 오늘날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 할 때마다 과거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굴욕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민족적 단결을 호소하곤 합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불평등 조약이나 주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아편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편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무역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 문명과 서양의 근대 문명이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이자 힘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편전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편전쟁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통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닐까요? 아편전쟁이 남긴 상처는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